안녕하세요, 나우차이나입니다. 오늘은 중국 사람들로부터 배바지 아저씨라고 불리는 중국 제3세대 지도자 장쩌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겪고 등소평은 권력을 장쩌민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에 상하이방의 따거 장쩌민은 1993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총 10년 동안 중국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장쩌민 시대의 의미와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쩌민 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 그건 일단 이 배바지, 정말 장쩌민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장쩌민 전에 이런 식으로 바지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택동입니다. 어떤가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혹시 이런 식으로 모택동과 자신을 잇는 그런 걸 시도한 거 아닐까요? 재미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북한의 김정은과 김일성, 어린 김정은이 위험 있는 모습 보이려고 일부러 살쪄서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슷해 보이려고 한 것이 혹시 장쩌민에게 배운 이미지 메이킹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장쩌민의 이런 시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중국인들조차 이런 사진을 보며 웃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성공 아닐까 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장쩌민 하면 여성과 관련된 일화가 많은데요. 이 모습들 한번 보시죠.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매번 진행하는 회의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찬물 리필해주는 공무원들인데요. 눈빛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장쩌민 시대에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공모라 불리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송주잉이라고 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문선대 소속 전통미녀 여가수입니다. 중국 정치를 논할 때 꼭 여자 문제가 따라다니는데요. 얼마 전 경제사범으로 드물게 사형 선고를 받은 전 화롱자산관리공사 라이 샤오밍 같은 경우에는 총 100명 이상의 애인에게 집과 생활비를 주며 첩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송주잉이라는 이 여성 가수도 비공식 장쩌민의 애인으로 장쩌민을 만난 이후 인생이 펴서 중국 최초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단독 공연을 하는 등 가수로서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비서가 해외 언론 매체에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 총정치부 문선대에서 여자 가수의 역할은 한마디로 고위층의 성적 놀이개이며 오직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위로 진급할 수 있는 정말 불법의 온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위의 비서의 말에 의하면 송주잉이라는 가수는 장쩌민의 승을 입어 인생이 핀 거죠. 재미있는 것은 당시 북경 총정치부 산하 문선대에는 송주잉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여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현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 펑리유엔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같은 숙소방을 쓴 룸메이트 사이였다고 하는데 펑 여사야말로 제대로 인생 꽃 피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옆 동네 북한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도 한마디로 말해 북한 인민군 문선대 출신인 건데 공산주의 국가는 군 소속 여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쩌민의 뒷얘기는 이쯤까지 하고 장쩌민 시대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소평이 남승 강화를 통해 천명한 개혁 개방만이 살 길이다를 철저하게 실행한 지도자로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장쩌민의 모습은 지도자로서는 무능력해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쩌민은 전 세계 대학 순위 상위권인 상해교통대학교 엔지니어학과 출신으로 4개 국어에 능통한 상당히 총명한 지도자입니다. 장쩌민이 지도자에 등극하던 시기 등소평이 남승 강화에 나서 개혁 개방을 외쳐야 할 정도로 1990년대 초반까지는 공산당 내에 보수파의 반발이 심했고 모택동의 유산이 중국 사회 곳곳에 남아 있었으나 장쩌민 시절에는 이를 완전히 청산하고 중국을 전 세계에 완전 개방하였습니다. 주식시장, 코카콜라, NBA, 맥도날드로 대변되는 개방,
그리고 한국과의 수교도 그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을 빠거라고 부르며 극진한 대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집권 당시에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이 덕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하고도 사이좋게 지낸 편이었는데 이는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경제 성장률 10%를 찍으며 고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장점이니 상해 시장 출신으로 종래에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원로들과는 달리 일반 기술자로 출발하여 중국 최고의 지도자에 올라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세계 정세를 바라보았던 거죠. 바로 등소평이 바랬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후계자는 피에 물들어 투쟁에 매진하던 혁명가가 아닌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장점인 다음 정권인 후진타오까지 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등소평은 사전에 정리 작업을 해둔 것입니다. 물론 장점이니 당시 법륜공을 탄압하였고 2003년 퇴임 후에도 군사위 주석 자리는 후진타오에게 내주지 않으며 자신의 권력을 이어보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군사위 주석 자리까지 내놓게 됩니다. 장점인과 후진타오 정권 20년을 통하여 결국 중국은 G2 반열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집권기인 현재 그간 장점인으로 대표되는 상하이방은 한 명씩 몰락하고 있으며 올해 95세의 장점인은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집권 시기 직접 만들었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를 담당하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조용캉의 몰락은 그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데, 이는 그 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불문율까지 깨면서 진행한 사법적 처단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숙청 초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장점이는 시진핑에 대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가 쓸쓸히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장점인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회에서는 문화혁명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